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시사저널 유지만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 중이라면서요. 예, 수원지방법원에서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총 4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진 않은 것 같습니다. 혐의가 많죠? 예, 혐의가 총 4가지인데요. 일단 감염병 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그다음에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횡령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방해 등 혐의가 있습니다. 문제는 고령 여부 아닙니까? 영장이 나오는 데 있어서. 그렇죠. 이만희 총회장이 지금 나이가 89이거든요. 예. 그걸 꼭 구속해서 수사할 필요가 있느냐, 재판받을 필요 있느냐, 예.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 필요성이 있는데 일단 그런데 감염병 예방법, 그러니까 그 당시에 코로나19로 신천지 사태가 벌어졌을 때 예. 워낙 이게 충격이 컸기 때문에 좀 사안이 좀 중대하기도 하고 또 이 횡령 혐의가 또 하나 또 추가가 됐는데요. 이게 2015년 9월부터 8개월 동안 교인 헌금을 129개 계좌에서 헌금 32억 원을 빼돌린 겁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자신의 아내 계좌에 계좌 48개에 분산해 입금했거든요. 이것도 좀 사안이 좀 금액이 커서 예. 죄에 비하면 구속의 필요성이 있어 보이지만 아무래도 나이가 문제가 되겠죠. 예. 좀 지켜봐야겠네. 언제쯤 예. 나옵니까? 오늘 밤 아니면 내일 새벽쯤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요. 다른 이야기 해보죠. 수색 과정에서 일어난 몸싸움과 관련해 서울고검이 한동훈 검사장을 조사했다고요? 예, 그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이 이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면서 이제 수사를 맡은 정진웅 부장검사와 한동훈 검사장이 이제 같이 넘어지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서울고등검찰청이 어제 한동훈 검사장을 진정인 신분으로 불러서 당시 상황에 대한 이제 전반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또 한동훈 검사장은 정진웅 중앙일검 형사1부장을 독직 폭행으로 고소했잖아요. 이것도 수사가 되겠네요, 그러면? 예, 일단 독직 폭행 혐의로 고소를 했기 때문에 서울고검에서 이제 감찰에 나선 것이고요. 한동훈 검사장은 추가로 또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도 서울고검에 고소를 했습니다. 예. 이제 정진웅 부장검사가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입장문을 냈을 때 예. 한동훈 검사장이 뭐 비밀번호를 눌러서 다른 것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였다. 예. 이런 것들이 허위 사실이라고 이제 주장을 예. 하면서 독직 폭행에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까지 추가를 해서 이제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어쨌든 검사들끼리 이게 추태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게 밖으로 흘러나왔다는 게 좀 이해가 좀 되지 않는. 그렇죠. 또 검찰 간부끼리 또 이런 예. 일이 벌어진다는 예. 것 자체가 예. 잘잘못을 떠나서 검찰 입장에서는 참 보여줘서는 안 될 상황이죠. 근데 우리 또 기자시니까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예. 이 사건 일어나고 예. 지금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졌잖아요. 예. 중앙지검과 한동훈 검사의 말이 다르니까 예. 뭐 본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목격자는 있겠지만 그 목격자의 말이 밖으로 나온 게 아니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우리 언론이 거의 모든 언론이라고 그래도 과언이 아닐 텐데 다 한동훈 검사의 말을 빌려가지고 기사를 다 썼더라고요. 그런 저도 초반에 한동훈 검사장이 이게 좀 좀 상황이 어땠냐면 중앙지검이 처음에 이제 먼저 문의가 많아서 알립니다 하면서 문자를 돌렸어요. 예. 근데 당시 뭐 피의자가 뭐 저항을 했다, 몸싸움을 있었다, 예. 뭐 이런 식의 가벼운 표현이었거든요. 예. 대략적인 표현을 했는데 바로 직후에 한동훈 검사장 쪽에서 굉장히 자세한 입장문을 냈습니다. 예. 그게 나오자마자 각종 언론에서 그 내용이 자세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마치 그 상황을 본 것 같은 이제 사파도 나오고 예. 자세히 묘사한 기사들이 나왔거든요. 예. 그 이후에 이제 정진웅 부장이 입장을 냈을 때는 이미 한동훈 부장 중에 입장을 실은 기사가 너무 많이 쏟아진 상황이라 예. 정진웅 부장 검사의 입장은 상대적으로 좀 적게 다뤄지는 측면이 예. 있었죠. 이게 그러니까 아까 사파 얘기도 했는데 그 사파도 여러 건 등장했습니다만은 예. 한동훈 검사가 밑에 깔려서 누워 있고 예. 정진웅 검사 올라타 있는 사파더라고요. 예. 이게 아직 밝혀진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사파를 쓰고 기사를 쓸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도 좀 정진웅 부장이나 중앙지검 수사팀의 입장을 좀 나온 다음에 보자 해서 좀 이제 드라이하게 갔는데 예. 그 사실 처음엔 좀 믿기지 않았는데 탁자를 넘어서 좀 넘어왔다 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었지 않습니까? 예. 사실상 날아와서 덮쳤다. 예, 날아와서 덮쳤다는 표현이었었는데 이건 마치 약간 활극 같은 예. 건데요. 나이로 보면 한동훈 검사장보다 정진웅 부장검사가 5살이 많습니다. 나이는 50대고 많고 기수는 후배고. 기수는 후배고요. 예. 근데 이제 50대 남성이 탁자를 넘어서
어깨와 목을 잡고 쓰러뜨린다는 것이 사실 좀 상상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오히려 상황에 대해서는 정진웅 부장검사가 한 얘기가 오히려 좀 신빙성이 있는 걸로 판단은 좀 됩니다. 이제 뭔가를 하는 것 같아서 옆으로 돌아서 봤더니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어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해서 제지하는 과정에서 예. 넘어지게 됐다라는 게 뭐 상황은 맞아 보이는데 일단 기사가 너무 많이 쏟아져 버렸어요. 초반에.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뭐 좀 지켜봐야 될 텐데 검언 유착에 대한 수사는 특히 한동훈 검사에 대한 수사는 그럼 계속 가는 겁니까? 일단 수사심의에서는 하지 말라고 공고를 내렸는데. 일단 그 문제가 된 그 압수수색 당일에도 그 한동훈 검사장의 유심 카드에 대한 압수수색이었지 않습니까? 예. 결국에는 이제 오후에 변호인 입회하에 제출을 받아서 뭐 분석 작업을 한 후에 돌려줬다고 해요. 예. 그리고 지금 뭐 검찰 안팎의 분위기는 물론 이제 여론은 뭐 수사심의 결론도 있고 하지만 일단 채널의 이동재 기자는 구속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구속기한 만료가 이제 다음 주에 오는데 예.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수사팀이 추가적인 수사를 계속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제 당정청이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했는데 검찰 관련 내용이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예, 일단 어제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뭐 국정원의 이름을 이제 해외정보, 안보정보원 뭐 이런 식으로 바꾸는 안도 나왔습니다만 핵심은 사실 검찰개혁이었죠. 이제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것이었는데요. 당시 이제 당정청은 어제 오전 의원회관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협의 후 검찰의 1차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 참사 등 6개 범죄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검찰은 4급 이상의 공무원, 그다음에 공수처는 3급 이상의 고위공무원을 수사하도록 했고요. 경찰은 이제 5급 이하의 공무원을 이제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 그런데 검찰은 당연히 반발할 것 같아요. 그 전에 나온 검찰 개혁안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결국은 거의 뭐 두 번 얻어맞았다라는 표현이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검찰이 이제 좀 어제 나온 개혁안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부분은 예. 3급 이상 고위 공무원은 공수처가 하지 않습니까? 수사를. 예. 5급부터는 또 경찰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경찰이 이제 손을 댈 수 있는 공직자는 4급 예. 공무원의 하나입니다. 이제 예. 그렇게 되면은 검찰의 입장에서는 예. 4급 공무원을 수사를 하더라도 거기서 다른 5급 공무원이나 그 상위의 공무원이 나올 수 있는데 4급 공무원을 한정하는 건 검찰의 수사 범위를 너무 제한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불만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오늘 그 여러 가지 기사들 중에서도 지금 유지만 기자가 했던 그런 내용들이 쏟아졌는데 네. 4급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는. 근데 공수처법에 보면 상급 전체가 아니고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그렇죠. 일정 기관을 정해놨죠. 감사원 국세청 공정거래위 금융위원회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을 정해놨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써주면서 3급 이상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 모든 기사가 전부 다 3급 이상이라고 그냥 그것만 써버리니까 모든 공무원 상급 이상은 수사를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칠 수가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게 수사 범위에 대한 논란인 건데 결국엔 그 급수 문제뿐만 아니라 6가지 범죄로 한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 6가지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 하나하나의 그 범죄 유형들이 하위 범죄를 추가하게 되면은 수백 가지로 늘어나게 됩니다. 예. 특히 마약 수사는 원래 보건 관련 범죄였는데 예. 이번에 검찰은 마약 수사까지도 가져갔거든요. 예. 경제 범죄에 포함을 시켜서 예. 오히려 경제 범죄에 마약을 넣는 게 좀 안 좋은 부적절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넣었기 때문에 사실 큰 틀에서 보면은 검찰이 손을 댈 수 있는 범죄 유형은 오히려 더 늘어나는 예. 효과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27일 검찰 개혁 공고안도 그렇고 당정청 안도 그렇고 검찰의 힘을 빼는 안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아까 짚어드린 거는 팩트 체크를 해야 되니까 예. 우리 이제 국민들이 오해하지 맞습니다. 않게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조금 세심하게 좀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려봤습니다. 오늘 아침 포털 실시간 검색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의 이름이 올랐는데 이게 황운하 의원하고 뭐 최강욱 의원하고 이재정 의원 뭐 김남국 의원 이런 게 모임이 있던 모양이에요. 국회에 이제 의원 스터디 모임이 있습니다. 철험회라고 하는데 이제 철험회가 어제 오전에 이제 스터디를 마치고 예.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을 보시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뒤편에 이제 텔레비전이 하나 있습니다. 예. 하필 사진을 찍고 웃으면서 사진을 찍는 그 찰나에 대전 지역이 폭우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속보가 떠 있는 상태에서 사진이 찍힌 거였어요. 근데 황운하 의원 지역구는 대전이고. 대전이고요. 근데 지금 자기 지역에서 물난리가 나서 모든 주민들이 힘들어하는데 거기서 사진 찍으면서 웃고 있느냐 뭐 이런 논란 같아요. 예, 그런 논란이 이제 바로 불거졌습니다. 예. 황운하 의원 측에서는 뭐라고 답했습니까? 이런 논란에 황운하 대해서. 의원은 첫 번째 입장에서는
이제 악의적인 왜곡이 좀 있다 이러면서 좀 불만을 표현을 했었는데 예. 오히려 계속 이제 비판이 끊이질 않으니까 그 글을 삭제한 후에 어떻게 됐든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게 해서 송구스럽다 이런 취지의 글을 다시 올렸습니다. 예. 김남국 의원은 사진 찍는 분이 왜 이렇게 안 웃냐. 예, 너무 안 웃냐 싸운 것도 아닌데 왜 안 웃냐 웃어라 이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웃은 거라고 찍었는데 얘기를 그걸 했습니다. 악용한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예. 반발한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연기를 제안했다가 철회했다는데 무슨 이유로 제안했다가 철회했습니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현지 시간으로 30일 이제 자신의 트위터에 대선을 연기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제안을 했다가 안팎의 비난에 직면하자 오후에 이제 미국 대선 연기를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다시 선회를 했습니다. 대선 전국이 자신한테 유리하게 돌아갔으면 연기하자는 트윗을 안 올렸겠죠. 예, 일단 미국의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너무 걷잡을 수 예. 없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72년 만에 최악의 수치가 나와버렸습니다. 예, 마이너스 32.9% 전기 대비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도 너무 안 좋고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도 너무 안 좋으니까 자신한테 좋을 게 없기 때문에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바로 받았습니다. 예. 미국 경제 성장률이 72년 만에 최악이다. 그래서 달러를 엄청나게 찍어댔지 않습니까? 예, 양적 완화를 어마어마하게 했죠. 달러 가치도 떨어질 테고 그래서. 예. 그래서 금값은 반대로 또 오르고. 예.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코로나19 종식이 돼야 뭐. 예, 코로나19 종식이 돼야 되고 이 뭐 지금 힘드네요. 백신들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뭐 연내에 좀 백신이 나오길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빠르면 10월 달 이야기도 하던데. 백신도 백신이지만 또 치료제도 좀 빨리 나왔으면 하는. 예, 치료제도 나와야죠.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폭행 혐의로 수사받다가 다시 월북한 탈북자 김모 씨. 이 행적이 군 감시 장비에 포착은 됐었다고 하네요. 예, 합동참모본부가 이제 오늘 강화도 월미곳에서 발생한 탈북민 재월북 사건에 대한 이제 검열 결과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 결과 그 해병 감시 장치에 이 탈북민이 그 도강을 하는 장면이 감시 카메라, 근거리 및 중거리 감시 카메라의 5회, 그다음에 열상 감시 장비 TOD의 2회 등 총 7차례 포착된 걸로 알았고, 그다음에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18일에 이제 월북을 한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18일 새벽 2시 18분경 택시를 타고 이 강화도 월미곳에 있는 연미정 인근에 하차를 했는데 당시 200m 거리에 있던 민통선 초소 근무자가 택시의 불빛을 보고도 이를 확인하거나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도 확인됐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러면 경계 실패네요. 찍혔다고 하니까. 일단 경계 실패는 군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이기 예. 때문에 이걸로 이제 해병대 이사단장이 이제 보직해임이 됐고요. 어허. 그리고 아울러서 또 경찰이 또 이 김모 씨를 월북한 김모 씨를 관리를 못했다는 관리 책임도 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것 신고까지 때문에 했다고 하잖아요. 관할 경찰서인 김포경찰서장도 현재 대기 발령이 됐습니다. 하하, 그렇군요. 짧게 하나만 더 합시다. 유니클로가 다음 달 국내 매장 9곳을 폐점해서 1년 새 22개 매장이 폐점됐어요. 예, 유니클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FRL 코리아에 따르면 8월 전국 9개의 유니클로 매장이 폐점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폐점된 곳을 따지면 14개월간 총 22곳의 유니클로 매장이 폐점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불매운동 때문이네요. 일본 제품 사지 않겠다? 일단 뭐 이 회사 자체는 이제 그 부분은 인정을 하지 않지만 패션업계 전반에서 봤을 때는 노재팬 운동, 일본 불매 운동이 크게 영향을 미친 걸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동차도 그렇고 또 이 의류 매장도 그렇고 예. 특히 일본 대마도가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은. 가지 않으니까. 예. 그래서 아베가 우리의 숨통을 막으려고 했던 행동인데 오히려 자신들의 숨통을 막는 효과가 났다. 또 소부장 산업이라고 하죠. 일본이 우리가 급소로 생각했던 산업이 오히려 활성화가 되는 효과도 봤고요. 우리 쪽에서는요. 예. 처음에 이렇게 불매운동하고 정부가 강력 대처했을 때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기사 썼던 사람들은 지금 좀 어떤 생각을 할까 궁금하기도 하네요. 일단 저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